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 클립입니다. 이번에는 서결론 AS 들어갑니다. 작년에 논술 클립으로 서결론 만능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 분량이 25줄 이내가 되면서 기존 원고지 1200자에서 쓰던 서결론은 다소 짧은 감이 있죠. 그리고 서결론 만능틀에 관한 질문들도 반영하여 새롭게 AS 해드립니다. 먼저 서결론에 대해 그동안 있었던 질문들 짚어볼게요.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 교수님이 최근 뭐뭐가 화두이다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교직 논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원래 중요한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쓸 말이 딱히 없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은주클립 서론에서도 무엇무엇은 최근 화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초등교직 논술 교재 모범 답안에도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렇다고 고금을 막론하고 예부터 이런 내용을 쓰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그냥 쓰시라고 해요. 서결론은 특별히 논점이 어긋나거나 너무 주제와 동떨어졌는데 형식적인 것 같다 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었느냐, 본론과의 논리성이 흐트러지지 않느냐만 따져보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서결론에 관해서는 서론 고민하느라 시간이 다 갈 것 같다면 고민하느니 그냥 쓰는 게 낫다. 다음, 지나치게 일반화한 문장을 쓰지 말라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교사들은 뭐뭐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문장이요. 자, 괜찮아요. 그렇게 치면 모든 일에 예외가 있는데요. 그쵸? 정 걸리신다면 교사들은 이라는 표현 대신 일부 교사들은 많은 교사들이 라고 쓰세요. 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교직 논술에서 다루는 문제, 내용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 가능한 논점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우리는 대다수의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문제 안에 이미 다수의 관점이라는 교사는, 학생은, 교육은 뭐뭐 하다, 뭐뭐 해야 한다 같은 일반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잉 일반화에 대한 과잉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도 적용되죠. 서결론에 관해서는 고민하느니 그냥 쓰는 게 낫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문장에서 뭐뭐에 관하여 논하겠다 할 때 배점 박스에 제시된 논점 3-4가지를 다 나열하지 말라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나열하는 만능틀이 뻔히 티나는 설론을 쓰지 말라는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론에서부터 논점 3-4가지가 쭉 나열되면 별 의미도 없고 형식적이라는 티가 확 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긴 하죠. 그럴 때는 배점 박스에서 가장 배점이 큰 논점 2개 정도만 적어주시거나 배점 박스의 논점을 아우르는 어구를 만들어 써주면 좋아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뭐뭐를 논하겠다 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 교직 논술은 답정너 논술이니 진짜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지만 논하다는 말 자체는 꼭 찬반 논쟁이나 의견 서술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논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하다 라는 쟁점 서술의 관점도 있지만 의견이나 이론을 서술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교직 논술에서 쓰는 것도 논하는 겁니다. 만약 논하겠다, 논하고자 한다를 써서 점수를 깎였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러면 국어사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0명이면 논하겠다를 쓰지 않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만점이 나올 턱이 없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AS는 기존 은주클립 서결론 만능틀을 조금 수정해 봅니다.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서결론 만능틀이에요. 대표 키워드, 본론 종합 키워드를 찾아서 넣기만 하면 되는 틀이었죠. 1200자 한정이라 서결론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만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부터는 이런 틀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다양한 형태로 쓰셔도 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능 틀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시해드린 만능 틀 문장 하나하나도 굉장히 압축적이어서
문장 사이, 문장 내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씩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분량도 훨씬 자유롭고 또 아무리 길게 써도 25줄 1매 이상으로 안 나온다는 쌤들의 고민을 담아 서결론에 조금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문장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표현이나 문장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히 생략 대체하실 수 있어요. 2021학년도 새로운 양식에 맞춘 은주 클립 서론. 기존 서론은 이랬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무엇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또는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무엇의 적용과 운영이 초등교육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무엇은 뭐뭐하다는 점에서 특히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또는 전인적 발달을 돕는다 또는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옵션.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존 서론에서 초등교육 목표 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한 문장 들어갔고요. 기초적인 능력 발달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한 문장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정행 발달을 연결시켰는데요. 교직 논술에 나오는 문제 중에 지정행으로 구별되지 않는 내용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면 전인적 발달을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2016학년도 기출 학생 행동 관리는요. 행동적 측면의 발달이고요. 2020학년도 기출 학교 요인은요. 성취도, 인지적 측면 발달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 이 괄호 안에 들어갈 키워드 잡는 방법은요. 논술 클립 7편, 서론 결론 3분 완성 시연편을 참고해주세요. 4분 5초 지점에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서론 틀을 2020학년도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학교 효과 요인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학교 효과 요인의 진단과 적용이 초등교육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초등교육에서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특히 학교 효과 요인은 성취 기준 달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한 학교의 학교 효과 요인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사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적용과 운영은 문제에 따라 진단과 점검 혹은 점검과 적용 등으로 바꿀 수 있죠. 뭐뭐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문제에 나온 구절을 활용했어요. 여기 보세요. 또 인지적 측면 발달은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행동적 측면 발달은 기본 생활 습관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초등교육에서 관련된 전문 용어를 적절히 대체해서 넣어도 좋습니다. 또 이 글에서는 무엇에 대해 논하겠다라는 문장이 빠져도 다음 본론과 직접 연결되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옵션으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이 말하시는 피해야 할 요건들도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불안하다면 어느 정도는 피해 가실 수 있겠죠? 다음은 결론입니다. 기존 은주 클립 결론 만능 틀은 이랬어요. 새로운 2021학년도 양식에 맞춘 결론에서는요. 문장 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문장의 앞뒤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적어볼게요. 새로운 결론 틀입니다. 제시문의 사례와 같이 무엇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교사 차원에서 실천 방안을 적용하는 일은 성공적인 학교 교육 또는 성취 기준 달성 또는 생활습관 확립 또는 학생 지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천이란 쉽지만은 않은 만큼 무엇에 관한 학교의 관심과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며 집단지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는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실천이라는 관점을 넣어봤습니다. 교직 논술은 문제 자체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현장에서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웬만하면 거의 다양한 경우에 활용이 될 거예요. 이 결론틀을 2020학년도 기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시문의 사례와 같이 학교 효과 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차원에서 실천 방안을 적용하는 일은 성공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천이란 쉽지 않은 만큼 역량 개발과 학교 효과 요인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교가 협력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집단지성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성공적인 학교 교육 부분은 문제에 따라 성취기준 달성, 생활습관 확립, 학생지도로 바꿀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에서도 교사와 학교, 교사와 공동체 등 관련 내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현장에서의 실천 부분도요,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어요. 2020학년도 기출에는 학교 차원의 업무 경감 문제가 언급되어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결론을 좀 더 구체화해 볼게요. 제시문의 사례와 같이 학교 효과 요인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적용하는 일은 성공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차원에서 업무 경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학교의 관심과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 내용을 가볍게 언급해줘도 자연스러운 결론을 완성하시는데 좋을 거예요. 오늘은 서론 결론 AS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길이가 길어져서 완전히 모든 문장을 외워서 쓰긴 어려워요. 제가 서론 결론에서 다양한 경우에도 커버 가능한 큰 아이디어들을 드렸으니 큰 틀을 참고하시고 적당히 문제에 맞춰 어구를 바꾸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문장 한두 줄 더 늘리기 어렵지 않죠? 적절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애프터 서비스도 철저한 은주 클립.